저는 그거를 몇 번 바꿨어요. 아, 네네. 바꿨는데 근데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넘지 않도록만 바꿔야 되는데 넘으면 이제 변동이 되는데 네. 제가 그걸 여러 번 엄청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위가 더 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에는 컨설팅을 이제 못하지만 예전에 컨설팅을 하고 최근에 연락이 오셨어요. 조금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로 초청을 했는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3개월 차 진행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네,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네. 이제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이런 거를 하고 1월 달부터 이제 아이템 뭐 소싱하면서 등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3개월 차 정도인데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매출은 크지 않았고 3월 달부터 이제 상위권 올라가면서 지금 3월 달 찍힌 거로는 지금 1,300 정도 됐어요. 월 매출 1,300만 원. 네. 1월, 2월, 3월 다 해갖고 네. 그거에 맞춰지는 금액이 돼갖고 4월 달에 이제 파워 등급 달성했죠.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뭐 1,300만 원치 팔았을 때 그 네. 마진은 어느 정도가 남는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에게 순수익으로 남는지. 현재 지금 매출은 높긴 한데 마진율은 지금 28% 정도 돼요. 지금 이걸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사업자 낸 이후부터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했었으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전업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스토어를 시작하신 지 3개월 정도 된 건데 그럼 지금 잘 된 주력 제품이 처음에 올리신 제품인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처음에 바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사업자 받고 맨 처음에 위탁으로 했었어요. 위탁으로 해갖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닭등이라고 하죠. 그냥 복사 붙이기 갖고 한 30건 정도를 일주일 동안 뭐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나도 이렇게 그냥 쉽사리 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위탁 그 도매 사이트 품명을 그대로 네이버에다가 쳐봤어요. 네네. 근데 물품이 400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400만 개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정신 차리고 한 일주일 동안이었지만 뭐 30개 정도 올린 걸 그냥 다 삭제를 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자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지 어떻게 보면 3개월 만에 파워 등급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달성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요게 처음부터 밑바닥이 탄탄해야 나중에 제가 성과를 내도 그거에 맞는 성과들이 항상 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아이템 소싱을 하셨을 때 광범위한 거는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후드티, 뭐 남자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할 수 없는 완전 광범위하게 좀 커져버린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들어간다고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찾는 걸. 소비자 위주라 하면 어떤 식으로 찾으신 건가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찾으시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뭐 많이들 쓰시는 뭐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랩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이 판매하기 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키워드를 먼저 잡고 아이템을 소싱하시는 게 훨씬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뭘 팔려 할 때 누구한테 팔지가 네. 어느 정도 그 타겟팅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좀 더 쉽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그럼 본인만의 좀 어떻게 키워드를 찾았는지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어요. 저도 뭐 영상 많이 봤고 네네네. 근데도 그분들이 다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들으면 다 팁이거든요. 근데 너무 물 흐르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잘 몰라요. 초보 같은 초보 같은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팁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잡고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 키워드도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데이터 네이버 그쪽 그 관리 도구 거기서도 네네네. 키워드 도구? 키워드 도구에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구글 같은 데도 검색을 해보면 밑에 하단에 또 연관 검색어도 나와요. 네네. 그런 것도 다 끌어모아서 조립해서 만든 키워드이긴 한데 키워드를 찾아서 조립을 해보고 네. 어떤 게 괜찮은지 막 지금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만의 좀 이게 괜찮은 키워드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좋은 키워드로 판단을 하시는지. 사실 그 키워드 넣으실 때 상품명에 이제 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율 같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소형 키워드를 2-3개 넣고 중형 키워드 뭐 2개 넣고 대형 키워드는 하나만 넣고 중소형으로 그쪽에서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 많이 비중을 넣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키워드들을 엄청 많이 있는 네. 찾아 넣는 그걸 거죠. 뭐 초소형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500개에서 뭐 1200건수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5000건 이하 뭐 2000건에서 5000건 뭐 중형 키워드라고 뭐 분류해도 되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정말 많이 넣는 위주로 하시고 또 저는 또 그게 있어요. 그 키워드를 원래 상품명 만들어 놓고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상품명을 정말 고심 끝에 결정하는데 저는 그거를 몇 번 바꿨어요. 아, 네네. 바꿨는데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넘지 않도록만 바꿔야 되는데 넘으면 이제 변동이 되는데 네. 제가 그걸 여러 번 엄청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위가 더 올랐어요. 아, 상품명을 바꾸면서. 아, 그 다른 곳에도 진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상품명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상품명은 바꿔봐도 돼요. 그래서 바꿔보면은 정말 그 다른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고 뭐가 더 이득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네. 여기에 노출되는 게 이득인지 여기에 노출되는 게 이득인지. 대신 만약에 상품명을 바꿨더니 순위가 대폭 하락한다. 그럼 그 전에 있던 원래 그 상품명 그대로 작성을 다시 하시면 다시 순위는 복구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실험 삼아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바꿔도 보고 어디서 더 잘 팔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겁이 많이 나긴 했었어요. 어렵게 올려놓은 키워드 그 상위에 올려놓은 건데 네. 또 변동이 될까봐. 아, 근데 다행히도 네. 잘 돼갖고. 근데 그 방법은 쓰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상품명을 바꿔가면서 이제 네. 실험을 계속 해보는 네. 방법이요. 어차피 바뀐다 한들 그럼 다시 돌려놓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네. 해보시는 거 무조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상품 같은 맞아요. 처음에 좀 실험을 다방면으로 해보면서 네.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 하나인 건가요? 좀- 예, 지금은 제가 저도 생각하는 게 파괴력 있는 상품을 하나만 만들어 보자라는 그게 있어갖고 지금 하나에만 네. 한 2달 정도를 썼다가 저는 1월달에 상품을 올렸지만 계속 수정했어요, 진짜. 계속 수정하고 네네네. 뭐 보고 상세 페이지 바꾸고 뭐 상품명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네. 하긴 했었는데 계속 그 물건에만 투자를 많이 했죠. 대부분 쇼핑몰들이 잘 된 이유가 그러니까 잘 된 쇼핑몰들은 좀 하나가 터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가 터지면 거기서 이제 유입이 확 되고 그래서 이제 좀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상품 수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좀 올리는 건데 좀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이 상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심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또 다시 한번 몰두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올인한 두 번째 상품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상품 한 상품 어떻게 기획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음. 맞다고 본다. 그럼 그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키워드가 이제 밑바닥 그 첫 단추를 끼는 건데 네. 사실 다들 알다시피 키워드랑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은 계속 끌고 가는 중요성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맨 처음에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이 세 가지만큼은 그냥 다 열심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지금 따로 광고는 안 하시고 계시죠? 네, 지금 저는 와. 네이버 광고나 이런 거는 일절히 하지 않았어요. 광고 없이 네. 정말 키워드와 썸네일 그리고 상세 페이지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광고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비싼 광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네이버 광고할 때 키워드 광고할 때 네. 뭐 100원, 200원, 150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대형 키워드에서는 절대 광고를 넣지 않고 중소형 키워드 제가 그 상품명을 짜르륵 해놨을 때 거기에서는 100원만 넣어도 상위 노출이 가능.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거기서 제가 그 중소형 키워드에서 1페이지 가기까지만 광고를 계속 돌렸고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상품명을 작성을 할 때 거의 다 중소형으로 상품명을 짰으니까 네. 광고를 이 상품명으로 돌렸을 때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맞아요.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괜찮은 키워드를 열심히 해서 찾았어요. 아, 보통 키워드 찾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키워드 찾는 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 이 키워드가 맞는지 안 그러니까 이 키워드도 검색수나 이런 거도 있겠지만은 죽은 키워드라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것들도 선별하고 하면은 보통적으로 제가 첫 상품 했었을 때는 한 2주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목매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키워드를 네, 찾으시면 계속. 그럼 만약에 2주 동안 정말 괜찮은 키워드를 찾았어요. 네. 판단하기에. 근데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은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찾으셨나요? 소싱 방법은 일단 동대문을 가서 일단 재질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단편적으로 팔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품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끝나는 시점에 물건을 소싱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작성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좀 스마트 스토어를 전업으로 하려 하거나 아니면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접근성이 너무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 개인 그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경쟁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만큼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보시면 어떻게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다고 해서 네네. 뭐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입이 뭐 이게 접근성이 뭐 쉽다고 해서 또 가벼운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는 만큼 받아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첫 단추 잘 끼고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다가 뭐 안 팔리고 1주, 2주 뭐 이렇게 주문 건수가 없으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솔직히. 그쵸, 그쵸. 재미도 없고 네. 전업이다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그냥 딱 맞춰서 열심히 해주면 포기하지 않고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